본 컨텐츠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대한 조언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생생주도주 톡은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용할 때 매매 가능 종목을 압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토대로 기획된 컨텐츠이며 생생주도주 톡의 VIP 회원에게 제공하는 VIP 포트폴리오는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디테일하게 관리됩니다. 본 컨텐츠에서 나오는 자금 운용과 관련된 코멘트는 가상매매를 가정하여 설정한 것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슈어넷, 밥TV는 금융투자협회의 직무윤리 및 법규를 준수합니다. 생생주도주 톡은 글로벌 경제 뉴스, 돈이 되는 뉴스, 헤럴드 경제와 함께합니다. 이탈리아어에 스프레자토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프레자토라는 어려운 일을 쉬운 것처럼 해내는 능력, 세련되고 우아하게 다루는 능력을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스프레자토라를 구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뛰어난 집중력과 무슨 일이든 끝을 보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주식에서도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끈질기게 하되 별것 아닌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쿨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어려운 장을 이겨내는 것은 어떨까요? 더 은밀하고 더 위대한 생생주도주톡이 어렵고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위너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2013년 6월 24일 장을 마치고 생생주도주톡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기상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잔뜩 흐린 날씨로 출발해 오후 들어 중국의 황사 모래폭풍이 휘몰아쳐 기관과 개인 모두 힘든 하루를 보낸 날이었네요. 오늘은 연기금의 우산이 펴지지 않아 개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계와 음식료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 시장도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비를 세게 맞았습니다. 과연 언제쯤 맑은 날을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 주식 기상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입연구원 오세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각자 그럼 잘 쉬었나요? 죽겠네요. 돌아가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최고 운영 책임자이신 앤서니 백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존박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존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박처럼 들었어요. 존박. 좀 박처럼 들었어요.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본인도 지금 좀 막이 돼버렸어. 이 장이 거의 지금 볼 때 멘붕이야, 지금. 네, 멘붕이시죠? 장 상태가 그러니까 본인이 멘붕이 왔어, 지금. 이해해줘야 돼.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이슨입니다. 제이슨이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아니, 김 자연스럽고 팀장입니다. 좋아. 예, 김 팀장입니다. 오늘 참 굉장히 어려웠죠? 할 말이 없어요. 뭐 하루 종일 뭐 그냥 뭐 재미 하나도 없고. 다이나믹하고 재밌긴 했는데 이게 그 약간 기분 나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자, 네, 자 그럼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게 여겼을 오늘의 시장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전문가님들? 종각 전문가님, 왜 그렇게 떨어졌을까요? 아, 네. 오늘 저도 사실은 약간 멘붕이 왔는데요. 갑자기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왜냐면 제가 지난주까지는 그 인벌스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점심 먹고 와서, 일단 차익 실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났는데 이제 2시쯤 되니까 중국 시장이 폭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시장도 하방으로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시장이 이게 생각만큼 만만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어찌됐든 오늘 중국 시장이 마이너스 5.3% 큰 폭으로 정말 하락을 했고요. 2,000포인트가 깨졌어요, 중국 시장이. 네. 저희도 이제 1,900포인트가 깨졌고, 네. 좀 그런 상황이라 좀 암울하긴 하지만, 1800개 어떠세요? 네, 1,800, 예. 아직도 멘붕한데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좀 고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그 좋은 과학 전문가님의 멘붕인 이유는 그
수익이 났는데 인버스로 수익이 많이 더 낼 수 있었는데 못 내서 지금 그게 멘붕이에요. 손실이 멘붕이 아니라 더 낼 수 있었는데 네. 알아서 지금 깔때기 되고 있어요. 지금. 승자의 여유죠. 승자의 여유. 아니고요. 뭐 레버리지 들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네. 네. 제이슨이 전문가님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보세요? 네, 사실은 뭐 글로벌 시장 다우존스가 뭐 강보합권 정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어떤 기술적인 반등, 그다음에 양적 완화 촉소에 대한 너무 과도한 뭐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출발하기 직전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갭상승 출발하는 어떤 뭐 좋은 기조를 좀 보이면서 좀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뭐 키는 중국 시장의 어떤 낙폭 이후에 네. 우리 시장의 낙폭을 좀 키웠던 부분이었고 사실 뭐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뭐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강한 종목들이 있었고 뭐 시장 뭐 낙폭률이 뭐 0.5%대에서 좀 머무르는 좀 뭐 횡보 장세를 좀 연출을 했었는데 중국 시장이 2시를 기점으로 해서 뭐 인민은행에서 좀 은행권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를 좀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뭐 투명 물량들이 나왔었고 뭐 말씀드렸던 대로 뭐 투명 물량들이 대신에 외국인이 아니었다는 데 좀 의의를 좀 드는데 뭐 개인들과 보험권에서의 투명 물량들이 좀 출현하면서 장중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고요. 네. 오늘 뭐 선물 시장 쪽에서도 급락이 나왔었는데 사실 뭐 시장이 뜻대로 되는 시장은 좀 아니었다. 뭐 실적이라든지 어떤 뭐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수급을 이기지는 못하는 시장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김 팀장입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연기금이 안 받쳐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오전에만 해도 연기금에서 뭐 윈도우 드레싱, 6월 윈도우 드레싱 지수 관리한다고 자금 집행설이 있었는데 거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돼서 아마 집행 못한 것 같고 특히나 근데 6월 윈도우 드레싱은 어떤 거죠? 네, 윈도우 드레싱은 이제 각 분기나 반기별로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 수익률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성과를 좀 많이 받으려면 네. 수익률 같은 게 수익률이 올라줘야 되죠. 그러면 네. 이제 매수를 하려는 그런 심리가 강하게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서로 매수를 하는 심리가 강하게 되다 보면 뭐 지수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이제 수익률 관리하는 거죠. 아. 자기 수익률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수익률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연기금에서 수익률 관리하면 자금도 크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6월 말에 딱 수익률 전일 종가해가지고 수익률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7월 되면 6월 전일 종가로 수익률을 할 거니까 그때까지 하려면 지금부터 좀 사야 된다는 거죠. 그날 당일날 다 못 사니까 어차피. 네. 근데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중국에서 바로 뉴스 나오고 중국 주식시장 깨지니까 이게 속 들어갔어요. 바로 속 들어가니까 모두 다 오늘 보셨겠지만 동시효과에서 완전히 콩나 떡시신이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 떡시신이죠. 항상 떡시신이라고 많이 쓰는데 네. 떡시신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근데 이런 걸 사실 예상 못하는 게 아니라 다들 예상을 하셨고 특히 우리 조원과학 전문가님께서는 더 큰 하방으로 좀 봤던 부분. 그리고 저는 이제 1780까지는 보고 있었는데 의외로 빠르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라서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덤비면 안 되는 곳인데 굳이 여기서 덤비려고 하는 사람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이거 왜냐면 이거 돌려도 빠르게 못 돌릴 뿐더러 이게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올 수가 절대 없거든요.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올라가면 무조건 개인 투자 매도 물량 맞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다 맞게 돼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적당하게 V자 반등이 뭐 2,000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를 덤볐을 텐데 2,000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올라오면 또 연기금 또 팔게 돼 있거든요. 또 주식 비중 넘어가니까요. 네. 왜냐면 6월 말까지 윈도우 드레싱 채운다고 했는데 채운 상태에서 7월 넘어가서 비중 찬 상태에서 주식 가격 올라가면 당연히 비중 넘습니다. 그럼 다 팔아야 돼요 무조건. 그럼 뭐 근데- 이런 건가? 6월 말까지는 사면 안 되고 6월 이후에 사야 되는 그런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이제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한데 네. 좀 마인드 자체 지금 안 덤벼도 충분히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도 충분히 여유롭게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조급하게 지금 덤비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오늘 또 지금 1,400억 덤볐고 뭐 코스닥엔 다시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전환돼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덜 팔았어요 오늘. 덜 팔았는데도 지수 폭락 나온다는 건 지금 그만큼 매수 심리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기간에서 하루 안 받쳐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났다는 거는 네. 충분히 더 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덤빌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고 기존 종목 관리를 하는 위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을 이해하는 것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하고의 관계.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이제 밀린 상황이고 사실 그동안에 주가를 올렸던 것도 삼성전자고 또 밀리는 데 있어서의 삼성전자의 그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크게 밀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혹 내 종목만 크게 밀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마치 모든 장이 다 얼어붙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꼭 그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분위기가 좋지 않는 건 사실인데 지수의 급락폭만큼이나 모든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다 빠진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하셨는데, 오늘 뭐 장중에 뭐 대화를 좀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강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로 이 여파가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뭐 회원들 같은 경우에도 신규 편입을 좀 자제를 좀 시켜드렸었는데, 역시나 삼성전자가 지수만큼 좀 빠지지 않다 보니까는, 지수를 좀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 위주로 좀 더 끌어내리는 어떤 그런 장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 3% 빠질 때와는 좀 오늘 다르게 보유 종목들이 좀 더 많이 빠지는 뭐 연출을 좀 했었고 뭐 여기에는 오늘 뭐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뭐 부품주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서의 어떤 급락이 나오는 효과, 뭐 현상들이 좀 일어났다는 거는 일단은 지수가 빠질 때 어떤 대표 종목들이 뭐 버티고 있다고 했을 때는 지수 하방으로 갔을 때 어떤 종목이 좀 분산돼서 빠지는 이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유의를 했어야 된다. 오늘 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0.91% 빠졌는데 이러면 개인 투자도 최악이거든요. 그렇지. 삼성전자 더 빠져줘야지 그나마 버티는데. 그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프로그램 보시면은 프로그램 그 매매 동향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0.91% 뺐다는 건 프로그램 3,000원 나왔는데 0.91 뺐다는 거는 다른 종목 찍어서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얘기해서. 그렇죠. 이렇게 다른 종목 찍어서 팔았다는 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안 좋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시장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건 확실한 상태고요. 다만 오늘 한 가지 약간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거는 선물이 장 초반에 엄청나게 매도했다가 순매수 전환했죠. 순매수로 급격하게 전환했다는 거. 이거 다 환매수로 들어왔다는 오케이. 부분. 이 부분은 좀 체크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시장 이슈 들어봤고요. 다음 코너인 선택 오늘의 주도주 들어볼게요. 저번 주에 저희가 주도주 20선에서 잘 나가는 강한 종목 20개를 뽑아봤는데요. 이번 주에 혹시 뺄 종목이나 더 드릴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제가 김팀장입니다. 제가 먼저 좀 얘기 좀 드리면은 애땜했다고 해야 되나요? 완전 얼마 안 돼서 지금 완전 종목들 뭐 몇 개 근데 선방은 했어요. 선방은 했는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진 것도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특히 GS 홈쇼핑. GS홈쇼핑은 상당히 강하고요. 네. 네. 지금 좀 많이 빠진 것만 얘기 드리면 SK 브로드밴드, 그 다음에 루멘스, 그리고 도전비전,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SK 하이닉스하고 윈스테크넷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먼저 저 개인적인 의견을 보자면, 윈스테크넷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게, 지금 아직도 차트로 봐도 추세선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매매, 그 수급 같은 걸 봤을 때도 지금 잠깐 기간이 좀 쉬는 타임이기 때문에, 뭐, 윈스테크넷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지금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루멘스도 장기 성장을 원래 저희가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네. 맞죠? 종각점입니다. 장기 성장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추세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단지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도전비전, 도전비전 정도가 좀 문제가 된다. 나머지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 모멘텀 한풀 꺾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모멘텀 한풀 꺾였다고 보고 있는데 완전히 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모멘텀을 하나 꺾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브로드밴드하고 루멘스하고 윈스테크는 밀리긴 했지만 추세에 대해 아니고 지지 라인도 있고요. 차트로 봤을 때도 지지 라인도 있기 때문에 뺄만한 종목으로 해가지고 저는 뺄만한 종목으로 도전비전 정도를 좀 뺄만한 종목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의견 들어볼게요. 존곽 전문가님은 어떤 거를 지금 빼야 한다 혹은 드려야 한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맞았습니다. 특히 이제 루멘스 같은 경우도 오늘 마이너스 8%대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내일서부터 이제 국제 LED 엑스포를 진행을 하거든요. 국제 콘텍스에서. LED 엑스포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기서 LED 산업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좀 조명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루멘스는 단계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저는 뭐 기회가 된다면 홀딩해서 쭉 갖고 갈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좀 많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좋은 의견과 나쁜 의견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대체 효과로 이제 저희가 타격을 SK 하이닉스로 좀 뽑았는데요. 그쵸. 반도체 뭐 그런 거. 네, 근데 이제 오늘 나왔던 얘기가 이제 밸류에이션 가지고 아.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하고의 밸류에이션 격차, 그리고 삼성전자하고에도 격차, 그 네. 부분이 좀 나와가지고요. 오히려 밸류에이션 매력이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낫지 않겠냐,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했을 때는 하이닉스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선 이탈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상승 추세를 보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우리가 좀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B증권사에서 그죠? 네. K증권사죠? 오늘 엇갈렸죠. 레포트가 K증권사에서 사실은 두 개가 하나 나왔는데 맞았죠? 네. 두 개가 나왔는데 엇갈렸습니다. 예. 어떻게 엇갈렸어요?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목표 주가가 하향이 됐습니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41,000원대 37,000원으로 오늘 하향 조정 된 레포트가 하나 있었고 네. 사실은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뭐 목표 주가를 그대로 보는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것 위주로 좀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종각 전문가님께서 두 가지 뭐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주도주로 좀 꼽았던 종목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 당장 뭐 빼기에는 저희가 이제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손절 라인이라든지 이런 저희 원칙에 아직까지는 부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을 좀 보유 의견 드리겠고, 사실 오늘 뭐 많이 빠진 종목이 루멘스, SK 브로드밴드, 더전비지원입니다. 뭐 장중에 뭐 7%, 8% 정도 빠졌었는데 사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스타머스가 맞는데 혼절컷이 맞는데 사실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주도주 20선이 뭐 일주일 스윙 종목이라든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오늘 시장에서 투매성 물량이 나왔을 때 특히나 코스닥에서 물량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맞았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나왔던 어떤 차익 매물들이다라고 정도 보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렇지만 오늘 많이 빠진 세 종목을 제외하면은 사실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들이 더 많았다. 저희가 했던 현대차라든지, 그다음에 CJ 헬로비전, 그다음에 한국타이어 같은 종목들은 시장을 상회하는 수익을 냈었고, 그다음에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3.57% 정도 상승 마감하고,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제약주 쪽에서는 어떤 탑픽 종목이었다. 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네요. 그럼 더 드릴 종목은 없으신가요? 사실 신규 편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였기 때문에 네. 오늘 업종별로 본다고 하면 오늘 소폭 기계업종하고 음식료 업종이 다 소폭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쪽에서도 어떤 종목 편입을 지난 방송에서도 좀 언급을 했었지만 빙그레 정도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빙그레도 오늘 상승 마감을 했었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 좀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이 이제 한라비스테온 공조죠.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자동차 지금 섹터 쪽에 완성차 기업과 하나와 그다음에 타이어 쪽 부품주를 넣었기 때문에 한 종목을 좀 추가를 더 하자고 하면은 한라비스테온 공조를 넣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20선에서 섹터 IT 비중으로 본다고 하면은 자동차 쪽에서도 부품주 한 종목 정도는 더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상품 가격에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 쪽에서 간다고 하면은 한라비스테온 공조를 관심 있게 한라비스테온 공조. 한라비스테온 공조요? 네, 예전에 한라공조였죠. 공조들을 네.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근데 오늘 시장 보니까 삼성화재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존각 전문가님.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삼성화재가 이제 주로 보험료를 받아서 운용하는 게 채권 쪽입니다. 네. 채권 쪽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보험료에 대해서 그 이익을 내려면은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익을 내는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최근에 이제 금리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보험주들이 좀 안 좋았었는데 금리를 네. 올리게 되면 탄력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최대 수혜를 받는 게 삼성화재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언급을 한번 드렸었죠. 네. 그럼 다른 보험주들도 같이 오르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글쎄요,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한데요. 네. 이제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뭐 자문사나 아니면 다른 이제 자산운용 회사들도 이제 좀 종목을 압축해서 갖고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하다 보면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탑픽 종목으로 뭐 삼성화재라든지 삼성생명 이런 군으로 집중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목 확산보다는 좀 집중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볼 때 전형적인 약세장 속에서 나오는 패턴인데, 원래 강세장에는 전체로 다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약세장 때는 딱 찍어서 버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게 삼성화재에 좀 몰렸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컨셉에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뭐, 은행도 좋고, 증권도 좋고,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좋지만, 이유는 이제, 뭐, 은행 같은 경우 예대마진. 예대마진. 그리고 보험주 역시도 금리 상승하면 실적이 좋아지는 개선 효과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유의 컨셉들이 있는 업종은 이럴 때 좀 미리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번을 통해서 예를 들면 화학주 같은 경우도 유가가 올라가야지 그 다음에 정제 마진이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키가 하나씩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보시면은 다음 뭐 다른 장세가 올 때 그럴 때 충분히 대처하는 게 빠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예를 들면 뭐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는데 그게 이제 수요가 많아가지고 생기는 인상 요인이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화학주의 긍정적인 모멘텀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정반대지만, 네.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금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보험주가 올랐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오른 거는 평소에도 원래 그런가요? 원래 뭐 대장주 하나만? 금리가 현재 오른 건 아니고요. 네. 금리가 앞으로 내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이 것 있다. 때문에 좀 미리 좀 움직이는 거고, 그럴 경우 이제 각 기관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1등 탑픽 종목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이 좋을 때면 이게 확산이 됐을 텐데, 장이 나쁘니까 장이 한 나쁠 군데에만 때는 몰리는 거죠. 몰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전형적인 패턴으로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제 생각에는 주도주 20선 중에 하나 정도를 좀 빼는 거는 이제 조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도전비전을 좀 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도전 비중은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지지 라인이 있었는데 그게 깼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 원칙주의자라서 깨면 그냥 버리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도전 근데 비중이 몇 프로 떨어졌죠? 오늘 하루 이제 8% 정도 떨어졌는데, 네. 예. 이게 만약 오늘 뭐 그냥 유지시켜도 상관없고 그냥 제 생각인 거고요. 제 생각인 거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새로 드린다면은 제가 하나 보고 있었던 게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고영이요? 고영이라는 종목이 이제 비수기를 좀 벗어난 상태라서 조금 좀 전망을 좀 그래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근데 네. 만약에 이제 다른 전문의 의견들이 뭐 지금 당장 빼긴 좀 그렇고 일단 추이 좀 기술적인 거 좀 지켜보고 빼는 것도 상관없고요. 그걸 좀 의견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고영이 최근 지금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네, 고영이 현재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근데 고영이 일단 어떤 회사죠? 잠시만요. 이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3D 검사 장비. 네, 3D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죠. 3D 검사 장비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로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사가 있어요. 원래 고영의 경쟁사가 사이버옵틱스라는 경쟁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사실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MS로 따져보면은 고영이 상당히 글로벌 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글로벌 탑이고 그나마 경쟁하고 있는 업체가 그러니까 경쟁하고 있는 업체가 미국의 사이버옵틱스, 그다음에 일본의 CKD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네. 고영이 좀 압도적으로 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도 지금 이제 사이버옵틱스가 좀 지금 부진이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로 이 회사가 이제 PCB 부품의 뭐 숄더 검사 장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접착제 관련한 검사 장비가 있는데, 그런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1분기가 좀 비수기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근데 비수기라고 보고, 다들 그 업계에서도 비수기라고 보고 있고, 2분기에 그러니까 신제품 매출이 지금 현재 1분기의 실적이 기대보다 좀 안 좋긴 했거든요. 근데 2분기 되면 이 신제품들이 좀 그래도 매출이 나와서 영업이익에 반영되는 그런 게 한 2분기로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네. 2분기에 좀 좋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고용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좀 기관들이 좀 좋아하는 종목이고 사실은 거래량 자체가 지금 오늘 장에서 한 2만 주 정도 거래가 됐네요. 그러면서 사실은 개인들이 이런 거래량이 없는 종목도 좀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물량을 좀 모아간다고 당장 뭐 하루에 비중을 다 채우기보다는 분할 매수 접근하면은 고용 같은 경우에도 괜찮다. 뭐 히든 챔피언이죠 고용 같은 경우에도. 평소보다 거래량이 없는 편이고요. 고용 오늘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재밌는 얘기 한번 드리면 고용 같은 경우에 이제 3월 7일 날 차트를 보시면은 그렇죠. 위로 한번 스파이크가 한번 나왔죠. 이것도 그때 골드만삭스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상한가 한번 갔다 왔는데 거래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날 한번 터지긴 했는데 그날 이후로 뭐 골드만삭스에서 물량을 좀 들어오기도 했었고 사실 밝혀지지는 않았던 부분인데 그냥 그 뒷담화식으로 나온 얘기. 시중에 보자면 네, 그런 식으로 나온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다른 전문가의 생각은 좀 어떤가요? 그냥 안 빼도 아직까지는 안 빼도 된다는 생각이신가요? 아니면은 저는 이제 도전비전 처음 편입할 때 네. 저희 우리 김 팀장님께 좀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밴드로는 예, 좀 비싸다. 예, 그랬었는데 마침 빠지니까요. 네. 오히려 참 다행이네요. 이런 말. 전현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아시다시피 제가 언급 세무사 관련해서 언급을 좀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빠질 종목은 아니었다라고 보는데 사실 저희가 워낙 원칙주의자니까 김 팀장님께서 네. 오늘 최종 지지선이 121선 이탈하면서 손절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으니까 저희는 제외시키는 거에 좀 찬성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로 편입할 걸 하나 찾아낸다는 거잖아요. 이제. 네. 신규 편입한 거는 고용은 어떠니까 제 의견은 고용은 어떤가 해봐서 드린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혹시 다른 종목들 전날 나왔던 종목 중에 늘만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넣어서 상관없고요. 오늘 지난번에 주도주 입선 제출할 때 네. 그때 이제 CJ 헬로비전을 됐었는데 네. 오늘 좀 강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동아 타이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재생 타이어 만드는 회사인데요. 일단 본업 자체는 그러니까 플랫하게 가는데 자회사들 실적이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아 타이어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CJ 헬로비전이라든지 동아 타이어도 동아타이어.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제이슨리 전문가님은 추천을 해주신다면 한 개만 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이 KG 인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아, 모바일 결제, 온라인 결제 관련된 종목인데 네. 예전에 김 팀장님하고 옛날에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렸던 종목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쪽 모바일 결제 관련 쪽의 시장은 성장성은 앞으로 어마어마하다라고 좀 지론적으로 좀 얘기를 먼저 드리겠고 오늘 장에서 나올 수 있는 공인인증서 폐기라든지 그다음에 향후에 모바일 결제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봤을 때 KG 인시스의 어떤 성장성,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종목이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순매수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데 KG 인시스가 여기에 지금 부합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다른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 저도 다 반대하는데 결제주는 한사결이 됐든 단알이 됐든 다 별로거든요. 근데 네. KG 인시스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KG 인시스 항상 얘기했지만 저도 KG 인시스만 항상 괜찮다고 얘기했었고 예전에도. 네. 네, 그래서 이게 이거는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여태까지 종목이 5개가 나왔어요. 고영, CJ 헬로비전, 동아타이어, 한라 비스테온 공주, KG 유니시스. 이거 5개 다 어떻게 편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일단 개만 제가 봤을 좋을까요? 때는 도전비전하고 좀 가장 섹터 성향이 맞는 게 KG 인시스인 것 같고 네. 섹터에서 종목 빼서 교체하는 걸로 하면은 KG 인시스가 좀 낫지 않나. 더 고용은 좀 거래량이 빼고.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고용은 업계 전 세계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참 좋은 회사긴 한데 거래량이 적어서. 거래량이 적다는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KG 인시스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님들 의견 어떠세요? 저는 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이죠. 네. 존박 전문가님은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KG 유니시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주도주 선정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20선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주도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를 해가고 있는 거고 또 아까 이제 논의를 했던 게 어떤 종목을 좀 빼고 어떤 종목을 좀 넣을 거냐 하는 논의를 항상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아주 어떤 그 급격한 어떤 그 시장 변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그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시점이 이미 그런 상황이 됐던 시점에서 왔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20선 중에서 5종목을 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정신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후보로 놔뒀다가 뭐 네. 적당한 시점에서 넣는다든가 뺀다든가 이런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네. 좀 얘기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주도주 토크는 이제 계속 사실은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좀 듣고 싶은, 그러니까 더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대한 시간을 좀 단축하려고 하고 있는 게 네.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네. 논의가 너무 길어지고 말하자면 시간이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요가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좀 앞으로는 좀 조율을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주도주가 매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도주 토크가 어떤 날은 이렇게, 없는 날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또 나름대로 또 그것에 대체되는 부분으로 해서 내용을 편집해가지고 또 그런 어떤 시장 주도주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큰 틀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올려줄 것이라는 거죠. 네. 그럼 추가적인 내용은 항상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카페 주소는 네이버 카페에서 스탁 메이저 TV를 치세요. STOCKMAJOR-TV. 그렇게 치면 바로 위에 뜹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증시 일정 및 대응 알아볼게요. 예.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떤 일정이 있죠? 네, 이번 주 일정은 대부분이 미국 지표입니다. 예, 가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버냉키 연준 총재가 QE 축소를 얘기를 하고 QE 축소 및 그리고 내년 가면은 중단을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탄력을 받으려면 이번 주에 미국 지표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잘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다시 그러면 다시 지금 9월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1차 QE 축소 30% 정도 축소하는 그 시점을 9월에서 10월로 보고 있고 네. 2차를 12월로 보고 있는데 지금 9월 축소가 조금 더 밀릴 수 있죠. 밀릴 수 있으면은 시장에 그나마 좀 그래도 좋은 거죠. 시장에 원래대로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 좋아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은 경제지표가 좋으면은 QE3 종료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 거기 때문에 사실화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 지금 이제 미국 경제지표가 좋다고 해도 주가는 그것 때문에 빠질 리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주가 될 것 같아서 대부분 이제 지표들이 다 미국 경제지표 위주로 되어 있고요. 이번 주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한중 정상회담이 네. 있다는 거. 네, 그것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 확인을 좀 해주시면. 그럼 이번 주 안에 9월에서 10월에 QE3가 될지 안 될지 확정이 나는 거네요, 거의?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에요? 보실 건 아니고 사실 네. 오늘 저녁만 본다고 하면 오늘 연준 총재죠. 뭐 네. 대표적인 매파 쪽인 피셔 총재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 사실 피셔 총재가 지난 5월 달에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 시장에서의 어떤 QE 중단은 갑작스러운 중단은 시장에 대한 폭력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QE 중단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좀 발언들을 했었는데 어떤 뭐 QE3 중단에 대한 부분들 어떤 시장에 나아졌던 얘기들이고 지금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는 로드맵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어떤 속도적인 뭐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뭐 발언들이 오늘 좀 네.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 그래서 이게 9월이다, 뭐 12월이다를 논하기보다는 사실 뭐 QE는 중단이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축소에 대한 어떤 속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장에 대한 어떤 다른 이해가 지금은 뭐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시장에서는 QE에 대한 축소를 출구 전략으로 지금 오인하고 있는 네, 그런 뭐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뭐 그런 것들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기대해볼 만한 게 그 버냉키가 비둘기파면 매파와 비둘기파가 네. 이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조금 기대해볼 만한 네. 발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리고 어떤 화요일 일정이죠? 날에는 이제 내부재 주문 나오고요. 신규주택 매매, 주택지표가 주택이 일단 나오죠. 나옵니다. 주택지표 나오는데 주택지표 지금 한참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이거는 어차피 잘 나올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이번 주 초장이 이제 결정이 나고요. 그럼 중반 이후로는 뭐 저희가 어차피 계속 이걸 매일매일 이제 녹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뒤에 코멘트 해드리는 게 나은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까지 해서 다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이제 증권사 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냐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만나가지고 했던 얘기들이 이제 그쪽은 이제 주로 ELS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ELS 뭐 상품 구조 짜고 뭐 이러시는 분들인데,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ELS 지금 맞았거든요, 지금. 엄청난 물량이 쏟아졌다고 한 상황이고, 현재 그래서 시총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약간 여기서 더 밀리면 ELS 연계된 물량도 풀어야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 20선을 하면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아주 나쁘게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한 번씩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 맥락에서는 지금 채권 가격도 폭락하고,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거의 패닉 상태거든요. 네. 브라질 같은 경우가 뭐 지금 채권 가격이 지금 소비세 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뭐 기사에서는 뭐 저는 우리나라 그 경제기사 쓰시는 분들 좀 되게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소비세 폐지돼가지고 뭐 엄청나게 채권 유리하다라고 불과 몇십일 전에 쓰셨던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 지금 특히 한번 국채 가격 보시면은 그때 투자 가셨던 분들 지금 다 물려 계신 상황이거든요. 좀 책임감을 느끼고 좀 기사를 좀 써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채권이 안 되면은 채권도 주식 가격이 동시에 다 폭락해서 장기간으로 끌고 가는 일은 없거든요. 네. 왜냐면 채권이 지금 안 좋으면 시장에 돈 빠지면 그 시장의 돈은 결국 주식으로 간다. 주식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 그걸 좀 네. 생각하시면은 좀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쪽에서도 선점의 물량들이 오늘부터 뭐 많이 출회됐다는 얘기들이 뭐 쪽지로 좀 날라오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봐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뭐 브라질 채권 쪽에서 선점 물량이 나갔다는 것은 증권사 쪽에서는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종목 진입할 때 있어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장에 이제 언젠가는 새벽이 오기 때문에 저는 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크게 걱정하시면 안 된다. 기회를 보셔야 될 장이라는 거. 네, 그럼 여태까지 이번 주 증시 일정 및 대응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24일 생생주도주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